네, 안녕하세요. 남궁재운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시간.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좀 예.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주요 지수부터 보시면은 다우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 나스닥 모두 한 0.7%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96%, 약 1%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 강세를 보였던 업종으로는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필수 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다 1% 넘게씩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와 에너지 sektor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두 개의 업종만 좀 약세를 보였는데 자유소비재랑 금융 이쪽 두 개의 섹터만 한 0.3%, 0.5%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유소비재가 좀 빠진 게 테슬라 때문인 건가요? 네, 자유소비재 섹터에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약간 실망 매물 좀 출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주들 뭐 대체로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이런 종목들이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또 금융주들이 좀 약했었던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 보면은 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지수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또 올랐더라고요. 어떤 네. 이슈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어제 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분의 발언이 약간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는 요 뉴스 기사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입니다. 이분은 옛날부터 약간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이분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최종 금리 전망치는 한 5%에서 5.25% 수준이다. 이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은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향후 25bp씩 앞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다음 달에 좀 매파적인 분들은 뭐 50bp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5bp씩 앞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가파른 금리 인상 효과가 곧 나올 것인데 나올 것이고 올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이제 막판에 또 나왔었던 발언을 보시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인데 이분은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생각만큼 둔화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상 관련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려가고 있지 않고 다음 몇 개의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너무 강력하게 나온다면 올해 금리 전망치는 더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거의 장 끝날 때 막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얘기가 엇갈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달 22일인가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3월달 그 분기가 끝난 때이기 때문에 SEP 그 경제 전망 보고서가 함께 나오니까 그때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전망치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보스틱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그리고 주시죠. 어제 좀 매크로 쪽 보시면은 10년물과 2년물 다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10년물이 어제 7bp 정도 오르면서 4.06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고점이 한 4.2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어제 소폭 오르면서 한 0.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한 78달러 0.3% 올랐고 천연가스는 반면에 한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23,4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네. 24,000불 사실 돌파했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돌파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조정받아서 23,000불대로 네. 내려온 거고 WTI 유가는 지금 80불대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5불, 80불대 수준에서. 네. 예, 그리고 빅테크 쪽 살펴보시면은 어제 뭐 테슬라가 5.8%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어제 엔비디아 같은 이 반도체 기업도 한 2.7%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한 각각 2%,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9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뭐 자유소비재라든지 산업재 쪽, 금융 소재, IT 뭐 이런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네, 하락폭이 좀 줄었어요. 네, 한 7, 8% 정도 하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장 시작하기 전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그 테슬라를 제가 또 그 자세하게 좀 예. 네, 정리를 했거든요. 뒤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요. 어제 뭐 반도체 쪽에서 AMD 같은 경우 한 2.75%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TSMC 0.7% 올랐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장중에 한 4, 5%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일단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징 종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섹터별 종목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됐었던 지표 중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해주는데요. 일단 내용 말씀드리면 발표치가 19만 건이 나왔고 컨센서스가 19.5만 건, 지난주가 19.2만 건이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적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것도 166.5만 건으로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왔고요. 지난주보다 이 누적으로 보면은 약간 조금 더 많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네. 사진 뭐 1번이랑 2번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고요. 2번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인데 청구 건수가 사진 1번에 최근 거의 한 4주 동안 20만 건 이하로 나오고 있고요. 네.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도 보시면은 되게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볼 수 있는 게 사진 1번, 2번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 3번은 이제 지역별로도 여기서 약간 한번 발라주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사추세츠 이쪽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로드아일랜드나 뉴저지 등등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구 건수가 좀 감소했던 쪽은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맨 아래에 뭐 켄터키라든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하이오, 미시간 뭐 이런 지역에서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한 것으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한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림 4번입니다. 여기는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고 해서 단위 노동 비용 분기별 추이표입니다. 근데 이게 QOQ로 보시면은 최근에 7분기가 다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네, 단위 노동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발표치가 3.2%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1.6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보다 2배나 높게 나왔고 한 지난 분기가 한 2%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높게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담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장 전에 메이시스라는 백화점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11%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총 이익률은 34%, 영업이익률은 한 8.2%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회사는 뭐 홈디포라든지 로스 같은 회사들은 최근에 재고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재고가 전년 대비 한 2.6%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은 마이너스 3.3%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 자체에서도 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3.4%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블루밍 데리라고 하는 그 약간 조금 더 고급 의류를 파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고요. 또 특히 블루 머큐리라고 하는 이 화장품, 뷰티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사업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7.2%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 블루밍 데리랑 블루 머큐리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 보시면 EPS를 3.67에서 4.11달러, 컨센서스가 3.82달러인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다만 매출은 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감소를 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약간 슬로우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또 회사의 코멘트를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밍 데일과 블루밍 머큐리 사업 부문이 가장 강력했다. 드레스나 수트 그리고 의류 및 화장품, 뷰티 상품 구매 증가에 따라서 요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을 찾고 있다. 다만 여전히 매크로 환경은 좀 불확실한데 활동복이라든지 캐주얼한 의류들, 편한 옷들, 담요, 베개, 수건 이런 가정용품들은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리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집에서 좀 편한 옷도 있고 캐주얼한 옷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고 조금 더 좀 중고가 제품인 네, 그런 옷들 좀 이런 팬시한 옷들 그리고 뭐 메이크업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모습이 또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아니고 네. 그래도 좀 비싼 시기에 끼는 네. 그런 중고가 제품들이 블루밍 네. 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메이시스 가본 적은 없어서 뭐 명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무님이 네. 그냥 중고가 정도인가요? 네. 아, 예. 엄청 큰, 네. 엄청 큰 큰 대중백화점. 아, 대중백화점. 아, 네. 네. 그래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은 것 같네요. 네. EPS도 지금 상당히 컨센보다 잘 나온 것 같고. 네, 이어서 다른 기업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코스트코입니다. 어제는 1.5% 올랐고요. 시간 외에서는 한 2%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단 회계년도 23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를 했지만 매출액이 컨센을 하회했고요. EPS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휘발유를 제외한 이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도 동일 매장 매출 YY로 5.6%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인데 이쪽에서도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9.5% 증가를 하면서 실적은 좀 괜찮았는데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한 10%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으로도 이제 돈을 버는데 비중 자체는 정말 작습니다. 매출액이 55빌리언 나왔는데 멤버십 매출은 1빌리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멤버십 매출도 전년 대비 한 6%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도 재고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일단 나왔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아직 컨퍼런스 콜 중에 있고 좀 IR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다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자세하게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이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여러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어제 장중에 한 4% 5% 정도 하락을 하다가 약간 회복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CFO에 코멘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부터 보시면 수요는 연중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가격 환경이 쉽지 않다. 원재료의 재고 평가 손실이 2분기 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기존 예상보다 마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업계 공급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일치는 지속되고 고객사 재고의 경우는 모바일이 클라우드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인원수를 11월 컨콜에서 얘기했던 10% 감축에서 좀 더 늘려서 15% 감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작년 4분기에 이미 그 재고평가 손실 한 6천억에서 7천억 원을 인식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1분기에도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근데 반면에 마이크론의 경우에 작년 4분기에 재고평가 손실 인식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이 낸드의 수익성이 좋은 요인도 있고 11월 마감의 특성상 작년 연말 급격히 하락한 가격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고평가 손실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부분이 이번에 좀 현실화된 것 같다라는 그 미래에셋의 김영건 위원님 자료를 함께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재고평가 손실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장중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은 뭐 최근에 하향 조정된 메모리 가격 전망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나 어제 마이크론의 하락 요인은 온전히 SK 하이닉스에 반영될 만한 이슈는 또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하고요. 또한 최근 SK 하이닉스의 주가 형성 요인은 영업 적자의 절대폭보다는 실적의 방향성과 업황 개선의 여부라고 판단한다라는 이렇게 코멘트가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베스터 데이 정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던 게 세 번째이고요. 이전부터 마스터 플랜 1, 2, 3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표에는 비포 인베스터 데이, 우측은 이제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첫 번째부터 보시면 2006년 8월 2일 날 있었는데요. 이때는 상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일단 4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비싼 스포츠카를 판다. 두 번째로는 그 비싼 스포츠카를 팔아서 번 돈으로 좀 더 저렴한 차를 판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저렴한 차를 팔아서 더욱 저렴한 차를 팔아서 또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목표들을 달성을 하면서 친환경차 그리고 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하겠다라고 2006년 8월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달성 시기를 좀 살펴보시면은 상장 전이었는데 2010년 6월 29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 2월 달에 첫 로드스터 차량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450대 정도를 한 세계적으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첫 모델 S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로드스터를 팔아서 좀 더 저렴한 모델 S를 만들고 또 2017년에는 모델 S보다 더 저렴한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고요. 또 2016년에 이런 탄소 배출 달성을 하고 배터리 EV 전기차 이런 것들을 이미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은 다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마스터 플랜 1은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보면은 다 달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 두 번째는 2016년 7월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의 주가는 한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두 번째 주요 목표들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에너지 생산과 이 저장의 통합 ESS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집마다 다 태양광 그 판넬을 설치를 해서 집에서 자체적으로 다 그 차 충전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자가용 이외에 육상 운송 차량 전기차로 확대.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 네 번째로는 차량 쉐어링인데 첫 번째는 2020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 솔라시티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솔라 파넬이나 ESS를 이미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은 다 집마다 차고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ESS라든지 그 솔라 파넬 다 설치해서 에너지를 축적시킨 다음에 이후에 또 차의 충전을 이미 하고 있어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또 진행 중인 거로는 전기 트럭 그 최근에 펩시코에서도 트럭 다 그 판매하고 있고 나중에 이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해서 한 트럭 한 5대가 있으면 맨 앞차에 자율주행을 시작을 해서 뒤에 여러 대들이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다 진행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FSD를 다 베타 버전으로 그리고 오토파일럿 다 이미 하고 있는데 차량 쉐어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진행 중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에서 말하는 차량 쉐어링은 그 공유 경제를 넘어서 테슬라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공유 차량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회사에 있으면 자동차가 그냥 주차장에 서 있잖아요. 그럴 때 우버처럼 다른 사람이 차를 불러서 이제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써야 될 때는 차를 다시 이제 부르는 거죠. 네. 다시 소환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안 쓰는 동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차를 리스나 이렇게 사게 되면 월마다 요금을 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또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카쉐어링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되지 않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차량 쉐어링 쪽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아직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이제 아직은 레벨 뭐 2 또는 3 정도 단계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되면은 아마도 이제 차량 쉐어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됩니다. 네. 세 번째 플랜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플랜은 3월 1일 날 있었고요. 어제 주가는 한 5.85%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뉴스들을 좀 취합을 해서 이번에 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2030년까지 2,000대 판매 목표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내 모델 3와 Y 업데이트 발표, 사이버 트럭 올해 한 4분기 정도 판매 시작, 그리고 솔라시티 에너지원 확대, 뭐 슈퍼차저, 그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한테 그 전기차 충전소 그 슈퍼차저 오픈한다. 그리고 로보택시, 공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 로보트랑 저가형 전기차 모델 2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베스터데이도 보고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좀 결론부터 보면은 장기 비전에 대한 설명이 좀 많았다라고 하고요. 차세대 플랫폼과 새로운 전기차 모델 등의 프로덕트 로드맵과 관련해 이런 구체성이 미흡했던 점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2천만 대 판매를 위해서 머스크 이 Q&A에서 나온 건데요. 자동차 모델 수가 한 10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 4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종류가 많진 않은데 이 머스크는 한 10개 정도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이 모델 3와 Y에 대해서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뭐 많은 모델이 필요하진 않은데 소비자들이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모델 3와 Y 업데이트나 이런 페이스리프트 등 이런 새로운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좀 그런 계획은 뭐 가지고는 있다라는 좀 암시를 했고, 또 중요한 내용으로는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모델 3와 Y의 조립 비용을 5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조립 비용을 50%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낮춘다라는 것도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발표한 것 중에서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얘기가 나온 건가요? 어제 네, 얘기가 나왔고요. 그 전부터 시장에서 좀 계속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를 어떻게 계속 팔 건지.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모델 3도 지금 출시한 지 보니까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3도 중국에서 최근에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앞에 페이스리프트를 이제 조금 이제 바뀐 모델로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좀 어제 저도 다 보긴 했는데 약간 조금 기대감보다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뭐 연내 출시한다. 그리고 멕시코 지역에서도 뭐 신규 기가 팩토리 건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모델 2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25,000불 되는 저가형 전기차 모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Q&A에서 나중에 별도 행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그때랑 내용이 크게 다른 점이 없었던 것도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를 할 때 뭐 2023년에 생산 목표 한 180만 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평균 50% 성장 그리고 비용을 뭐 컨트롤하겠다 그리고 뭐 혁신적인 비용 뭐 이런 걸 다 얘기했었고 사이버 트럭 이런 걸 다 이미 얘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랑 크게 뭐 다른 점이 없었다라는 것도 실망스러웠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 5번을 참고를 해주시면 그 3월 1일까지 최근 5거래일 동안 주식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가장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베스터 데이 이전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테슬라를 좀 투자자들이 많이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인베스터 데이가 나오면서 조금 다시 주식을 팔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기대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뚜껑을 네. 열었는데 그렇죠.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후루루 팔아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은 됩니다. 근데 뭐가 됐든 테슬라가 올해 연말에 지금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이제 아마 내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일지 또 아니면은 뭐 내년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델 2도 뭐 이제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밤에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 말씀해 주실 거 예, 있으신가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